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켄이 2년 만에 일본 서비스를 재개했는데요. 이건 전체 코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더 키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지, 그리고 일본의 수급이 요새 20대들이 다시 코인에 대한 상처도 많이 컸지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도 꽤 커져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USDC 알고랜드 메인넷에서도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죠. 테더에 대한 위치가 거의 독보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뒤떨어진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점유권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시 스왑의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을 해당 트위터에서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시스왑의 이제 커브와 이더 유동성 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미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스시스왑의 새 제안이 있는데요. 스시의 발행량을 줄이고 락업 기간을 설정하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이후 1년, 2년 차에 블록당 50스시, 3, 4년 차에는 블록당 25스시, 그리고 5년 차에는 블록당 10스시를 줄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서 웬만하면 이 스시에 대한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단계별로 물량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측면도 좀 보여지고요. 또 한 방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발행된 스시는 1년간 락업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락업 해제 전까지는 판매하거나 투표에 사용할 수 없는 형태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제한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5년차 발행량이 약 6억 개에 달해 기존 15억 개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현상이다 보니까 최근에 스시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니스왑이 최근에 일주일간 1000개 신규 거래상이 등록을 했다. 그만큼 스왑을 많이 해서 한다라는 걸 요 데이터로만 보셔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바이낸스 쪽이 발빠르게 요거 좀 괜찮은데 쓸만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또 벤치마킹 해서 거기서 여러가지에 대한 요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거래량과 스왑 부분을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인디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공부하다 보면 트렌드에 늦어져서 매매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파이 쪽이 최근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2018년도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신규 코인을 하기에는 좀 무섭고 기존 1세대 코인들은 거의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니까 또 답답하고, 그러면 저기 요 시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사적 내용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그래도 최소한 배경 지식은 좀 공부를 하자. 그래야 리스크 확인과 최소화를 맞추면서 대응이 가능하다.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익률을 조금 덜 먹는다라고 해도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걸 사전적으로 방어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좀 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투자는 평생을 해야 되는데 유행보다는 지속 가능성 부분을 좀 보고 우리는 좀 하자. 신규 코인들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게 폰지 사기인지 다단계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 하면 이게 계속 손해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절성 있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나와져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투자는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 혹자는 40살까지 평생 쓸 자산을 모으고 졸업해서 살고자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뉴스 기사에 등장하고 한다. 굉장히 소수라는 의미이다. 결국 절대 다수는 평생 투자형 인간으로서 자아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못 먹은 감을 자꾸 찌르는 자세보다는 어느 정도 타지 못한 메타에 초연해질 필요성도 있다. 내일은 내일의 급등, 코인이 있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또 젊어 목돈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개개인 인생에 있어서 터지는 때는 서로 다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노력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만 해도 가진 자산 가치의 90%는 환갑이 지나서 이뤄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서 엄청난 배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위험 감수도 똑같이 비례합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10배가 나왔다 라고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배수도 똑같이 10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죠. 무조건 내가 하면 10배를 벌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은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위험한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부하기 전에 소액만 넣으세요. 소액만 먼저 넣으시고 그 뒤에 공부를 한 50% 정도 끝내놨으면 그만큼 나머지 자본을 넣는 거죠. 그 대신 몰빵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셔야 돼요. 디파이라는 상품 자체가 되게 순환성이 되게 좋고 테마성도 어느 정도 껴져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그 시기가 놓쳐지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아타기 이런 형태로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플랫폼 코인에 집중을 해서 가져가는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 특징,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되면 그걸 탄력적으로 이런 걸 좀 잘 알아보신 뒤에,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다면 그냥 기존에 있던 패턴대로 그냥 맞춰가지고 하시는 것도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향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 뭐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내 마녀의 날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 마녀의 날은 9월 10일자 기준으로 아시아타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시점인데요.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녀의 날은요, 1년에 4번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파생 상품과 관련해 숨어있던 현물 주식 매매가 정리 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 마무리에서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는 편이 대다수입니다. 하락을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균치를 내봤을 때 현물로 이제 정리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될 수 있어서 대부분 좀 약세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약간 조심성 있게 좀 보자 라는 측면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주식시장, 그리고 요새 주식시장의 흐름이 코인시장에도 좀 미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주식의 큰 행사는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있기 때문에 꼭 챙겨보자. 비트코인 하락 일주일, 디파이 종목 등 알트코인 매수가 우세하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디파이가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네, 이렇게 막 하락을 해주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요 시점에 역발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스비가 비싸지는데 폭락을 했으니 가스비가 더 저렴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낙폭이 커져 가고 있으니 누가 수합도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합이나 그 다음에 디파이나 채굴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요 시점에 역발상으로 해서 챙겨 먹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요때 많이 눌렸을 때 기존 코인들이 더 갔냐, 기존 코인들의 수급이 더 붙었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디파이 쪽을 더 많이 올려서 치중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더가 그만큼 또 급증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디파이 쪽이 우세하다 라고 설명은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골드와 상관관계가 계속 있다. 비트코인 1만 달러 방어로 회복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자산의 상관관계는 7월 초부터 미국 달러 가치가 약화되면서 급격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달러 약화는 비트코인 공급이 제한된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4일부터 가파른 조정이 겪었음에도 10,000달러 지지를 방어를 해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1만 달러 방어와 온체인 지표의 강세를 신호들은 비트코인 회복 랠리 여지를 시사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최근 가격 하락에 위축되지 않았음을 암시를 했다. 또 지난 3년간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 비율은 30% 2년 내 최고 수준을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시적으로 그냥 많이 밀린 형태이다. 그 밀림의 주범은 누구였다? 선물에서 이제 주도를 많이 했는데, 선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픽을 받았을 때 그 픽이 어떤 주제로 선정이 되었냐에 따라서 많이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B, C, D가 될 수도 있겠죠. 미국 국세청이 블록체인 분석 계약 체결, 암호화폐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 정부 조달 계약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미 국세청 산하 범죄 수사국은 블록체인 분석 업체 블록체인 애널리틱스 언택스 소프트웨어와 암호화폐 거래 추적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대략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하는 쪽으로 보여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법인들이 암호화폐 투자 시장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해서 조진석 센터장님과 SK증권의 연구위원님이 나와가지고 전통 금융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각각 주셨는데요. 기존 자산보다 새롭게 디지털 자산화를 할 수 있는 게 사업의 성공 영역이라고 본다. 디지털 자산 중에 21년도 특검법 시행 이후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2017년도 법을 광풍 금기시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88% 이상이 법인 투자였으며 주로 헤지펀드가 투자 중이다. 개인보다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투자하고 시장을 이끈다면 오히려 시장이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보여진다. 또한 은행의 수탁이 앞으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DID 신혼인증 산하 기간에 확대 적용하기로 밝혔고요. 그리고 8월 암호화폐 거래소 방문자가 전날 대비 30%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의미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폭락 사태로 로그인을 많이 하고 접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등락폭이 워낙 8월달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운드가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엔화, 달러화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의 변동사항이 또 한번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딜 브렉시트 부분에 있어서 합의한 부분이 하반기 정도, 즉 9월 안에는 어느 정도 내용을
도출해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딜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부분이 남아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인해서 증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게 코인에 어떤 영향이 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유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는다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아직 회복하려면 좀 멀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 어차피 나와봐야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미국이 4차 추경을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증시와 코인 시장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추경이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최근 주포가 미국이 코인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추경 부분이 좀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